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12-4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화학 속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일반화학에서 혹은 학부 물리화학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으뜸방 정식으로부터 이 화학 속도론을 유도해보고 이것이 우리 화학자들에게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분자가 B 분자로 변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화학 반응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반응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비가역적으로 움직이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이때 속도 상수라는 것을 우리가 K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속도 상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A 한 분자가 B 한 분자가 되는 전이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 A 한 분자가 B 한 분자로 되는 그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분자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걔의 상태를 우리가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N이 100만 개였다. 그러면 하나 줄어서 99만 9,999개, 99만 9,998개. 요 각각의 지금 다른 A 분자의 개수를 갖는 애들을 각각의 상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n은 3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n이 굉장히 많은 수까지 쭉 올라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변화를 겪는 거죠? A가 B로 변하기만 하고 B가 A가 되는 건 아니니까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지금 변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쵸? n이 3이었으면 걔가 n이 2가 되는 거고 n이 2면 n이 1이 되는 거고 n이 1이면 n이 0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이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 n이 3인 상태에서 n인 2인 상태로 되는 전이율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얘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속도 상수 곱하기 지금 그 상태에 있는 A 분자의 수가 됩니다. 왜냐면 속도 상수를 우리가 A 한 분자가 B 한 분자로 변하는 전이율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N개의 분자가 지금 있다고 하면 여기다 N을 곱해준 만큼의 전이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되는 전이율은 KN의 형태로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얻었으니 뭘 해보면 되죠? 이제 으뜸방 정식을 써보면 됩니다. 어떻게 쓰면 되나요? 자, 이렇게 변하는 애가 들어오는 애는 자 하나의 우리가 상태를 찍었어요. 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애는 어디예요?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애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W, N 플러스 1에서 N으로 들어오는 애 그리고 PM 플러스 1 그리고 나가는 애는 W, N-1로 나가는 애 여기죠 여기 나가는 애가 있고 그건 PN에 비례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이율을 여기서 구했어요. 그쵸?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K, N 플러스 1, P, N 플러스 1 빼기 K, N, P, N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TPN, DT는 K, N 플러스 1, P, N 플러스 1 빼기 K, N, P, N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A 분자의 평균적인 개수가 얼마가 되느냐? 평균 개수. 자, 어떤 경우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n이 0인 경우, n이 1인 경우, n이 2인 경우, n이 3인 경우 해서 쭉 우리가 여러 개의 지금 상태들이 있죠. 각 상태의 확률이 있습니다. 0.01, 0.02, 0.10, 0.0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평균 개수를 우리가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 확률 곱하기 각 경우의 개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거를 쫙 다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A 분자의 평균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n의 인덱스는 0에서 사실은 처음에 넣어준 애들의 개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n을 무한대로 그냥 우리가 치환해서 봐도 됩니다. 아주 많은 수를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이걸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변화는 어떻게 되죠? 평균 A 분자의 평균 개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계산을 하려면 결국은 이 서메이션 기호 안에서 n은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 Pn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으뜸방 정식을 대입을 해주면 dn, dt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대입을 해주면 다음 장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k, n, n 플러스 1, p, n 플러스 1 빼기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k, n 제곱, p, 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다루려면 사실 이 p, n에 대한 것을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지금 합 비율을 잘 노려보면요.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m이라고 하는 변수를 새로 잡아보겠습니다. m 플러스 1을 m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뭐랑 같아지죠? m이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k, m 빼기 1 곱하기 m, p, m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그냥 m이 0일 때부터로 써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왜죠? m이 0일 때는 요게 0이니까 그냥 0이에요. 0을 더해준 거죠, 그냥. 그래서 똑같습니다. 결국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수학적으로 장난질을 쳐준 다음에 m을 다시 n으로 바꿔서 써줘요. 그러면 서메이션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k, m 빼기 1, n, p, n이고요. 뒤에 있는 애도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k, n제곱, p, n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 사이에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k, 서메이션 n, n, p, n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얘가 뭐죠? 앞에서 우리가 얘 정의했었죠? 얘가 바로 마이너스 k, n의 평균값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유도 과정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식은 결론을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었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A 분자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시간에 따라서 보면은 이런 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변에다가 V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d dt n 나누기 V 빼기 k n 나누기 V n 나누기 V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농도입니다. 그래서 dA, A의 농도 dt는 빼기 KA의 농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죠? 네, 1차 속도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녀석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유도를 해냈습니다. 지금 A라고 하는 분자가 G 혼자 B로 그냥 쭉 바뀌는 반응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1차 속도식을 으뜸방 정식으로부터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엄청 대단한 제가 수학적 트릭을 쓴 것도 아니고요. 뭐 중간에 약간 꼼수스러운 거를 쓰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도식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단일 분자의 속도식은 A라고 하는 애가 어떤 P라고 하는 프로덕트로 바뀌는 경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쓰여질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자, 두 분자의 경우 A랑 B가 만나서 P가 되는 경우다 라고 하면 우리가 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또 역시 으뜸방 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가역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비가역 반응을 얘기를 했었고요. 가역 반응이고 특히 평형에 있는 가역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A라고 하는 놈이 B가 되고 B라고 하는 놈이 A가 되는 그런 평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써주시면 돼요. 여기 KRB.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보통 으뜸방 정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빠져나가는 거 A에서 B로 빠져나가는 거 이때의 속도 상수를 KF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B에서 A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증가하는 부분을 써주는 겁니다. 여기는 감소분 여기는 증가분을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으뜸방 정식 때는 확률에 대해서 쓰는 거고 여기선 지금 농도에 대해서 쓰는 거긴 합니다만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거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을 다 고려를 해주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나가는 양, 요거는 들어오는 양을 우리가 써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서 주구장창 정상 상태라고 했던 것과 같고요.
요 변화가 0이 돼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KFA의 평형 농도 더하기 KRB의 평형 농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KF 나누기 KR을 써주게 되면요. 이게 B의 평형 농도 나누기 A의 평형 농도가 되고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평형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 상수들의 비율은 평형 상수랑 같다라는 것을 이 간단한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지금 이 경우에는 한 분자가 되는 그런 이제 단순한 반응이었지만 항상 정반응의 속도 상수 나누기 역반응의 속도 상수는 그 반응의 평형 상수랑 같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장창 많이 사용하는 화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용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요, 반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냐면 반응물이 있고요. 쭉 해서 생성물을 만들어내죠. 근데 모든 반응들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체라는 녀석들을 중간중간 반응에 거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기초반응이라고 하는 용어와 복합반응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기초반응은 이제 elementary reaction이라고 하고요. 복합반응은 complex reaction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기초반응은 중간체가 없고요. 복합반응은 중간체가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합반응이라는 건 요거 때문에 반응물에서 중간체가 되는 요거를 하나의 기초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체의 생성물이 되는 걸 또 기초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건 이제 중간체가 사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복합반응들은 사실 기초반응들의 나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반응이 이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진행된다. 이 나열되어 있는 정보를 가리켜서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고요. 화학에서는. 그리고 이때 이 기초 반응들의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복합 반응에 대한 여러 가지 속도론적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잘 안 와닿으실 거고요. 일반화학 때 혹은 학부 물리화학 때 좀 배우신 것들이 있을 텐데 약간 리마인드 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 아주 간단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로 NO2 기체가 CO 일산화탄소랑 만나서 NO가 되고 CO2가 되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관측된 어떤 속도 상수가 있고요. 자, 이 반응이 언뜻 보면 NO2가 CO랑 그냥 쾅 부딪혀가지고 둘이 얘가 산소를 얘한테, 그러니까 NO2가 CO한테 산소를 전해주면 이게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반응 메커니즘은요. 반응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요. NO2가 사실은 다른 NO2랑 만납니다. 그리고 산소를 하나 줘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삼산화질소 NO3가 CO랑 부딪혀가지고 NO2가 되고 CO2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속도상수가 K1, 얘는 속도상수가 K2라고 할 때 결국은 요 첫 번째 이 반응의 속도, 첫 번째 반응의 속도는 우리가 K1 곱하기 NO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반응의 속도는 K2 곱하기 NO3 곱하기 CO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이 V1에 비해서 V2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반응에서 NO3가 만들어지는 족족 바로바로 두 번째 반응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얘기하는 속도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첫 번째 단계가 되고요. 결국 전체 반응의 속도는요. 이 첫 번째 반응식과 같아집니다. K1, NO2 제곱이 될 거고 얘가 결국은 관측된 속도 상수랑 같아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반응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고 주어져 있는 반응이 그냥 요게 하나의 기초 반응으로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얘는 이제 속도식이 어떻게 되겠죠? 얘는
KNO2CO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관측한 식이랑 맞지 않죠. 그래서 얘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고 복합 반응이구나. 중간에 중간체가 있구나. 그래서 이 녀석이 중간체가 될 거고요. 이런 중간체를 끼는 복합 반응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속도론에 대한 얘기는 다양한 화학의 분야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갔고요. 실제로 이제 다양한 반응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속도식을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학부 속도론 과목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뭐 미카엘레스 멘텐 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본 수업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겠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제 조합을 해보면, 수식을 조합을 해보면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는 걸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물리화학 책들을 참고하셔서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속도론, 화학 속도론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오는 이 속도 상수라는 놈을 우리가 물리화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